푸틴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보복 경고를 했다가 한국에 예상치 못한 대반격 카드가 나오면서 역으로 난리 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동참하는 국가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한국을 콕 집어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7차 동방경제 포럼에서 한국이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반대된다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스도, 원유도, 석탄도, 휘발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한제에 참여한 한국을 향해서는 굉장히 멍청한 결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게오르기 쥔 호비에프 제1아주 국장의 자국 언론이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한국 정부가 유가 상한제 계획에 동참한다며 심각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한국의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충격적인 방법들도 동원해 한국에 보복을 할 것이라 예고한 것입니다. 푸틴의 보복대 상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최근 러시아에서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가스 및 석유를 중동 등 다른 국가들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의 협박에도 큰 타격이 없지만 유럽연합은 거의 모든 천연자원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 버리면서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어느새 5배나 올라 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독일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2년 전보다 최대 35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유럽에서 평소에 10만원 정도 나왔던 전기가스 요금이 한 달에 350만원씩 나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 사태가 겹치면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유럽인들은 정부에서 지급받는 보조금 월 905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전기가스비조차 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기록적으로 치솟은 에너지 비용 탓에 1인당 소득이 높기로 유명한 영국의 수많은 가구들도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 동부 그림수비에 사는 필립 키틀리 씨는 영국의 기록적 폭염이 강타했던 올여름에도 선풍기를 돌리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난 4월에 직장을 잃고 월 600파운드 약 95만원의 복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그는 로이터의 은행 계좌의 잔액을 보고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생활비는 증가했지만 수입은 에너지 위기 이전 수준이라 식비와 공과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 한 끼만 먹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에너지 비용 지출이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조차 틀지 않고 전력을 아끼었는데도 월급의 15가 에너지 비용으로 나가고 있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동부 니더에 거주하는 엘칸 에르덴 씨는 로이터에 자신이 일하는 생수공장에서 매일 퇴근 후 샤워를 하고 면도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루에 2끼 먹는 것은 사치고 집에서 샤워를 하는 것은 더더욱 사치라며 현 상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워진 유럽을 향해 푸틴은 최근 러시아에서 유럽연합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폐쇄해 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영국 등 서방이 대러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 스트림 1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무려 350만원이나 내야 했던 유럽의 전기가스 요금은 1000만원, 2000만원, 아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무기로 해서 유럽연합과 서방국들을 위협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푸틴의 계획을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연합 대표국들의 동시에 원전을 대규모로 지어 러시아와 완전히 무역을 끊어버리겠다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린 것인데요.
탈원전을 강력히 밀어붙였던 독일과 벨기에까지 초대규모 원전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러시아는 한순간에 국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원을 완전히 100% 끊어버리기 위해 초대형 원전을 한 번에 다소 웃기나 지을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모두 한국에 맡기는 파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영국 에너지 장관이 지난달 한국에 방문해 긴급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은 프랑스와 중국의 원전 건설을 의존해 왔습니다. 프랑스 EDF사와 중국의 실시행사에 영국의 모든 원전 건설을 맡겨왔는데요. 최근 영국 정부가 프랑스, 중국, 한국의 원전 기술의 건설 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이 프랑스나 중국보다 훨씬 낮은데 안정성과 기술력은 한국이 압도적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한국이 가장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했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기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원전을 짓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프랑스 원전회사들은 영국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항상 완공 시점이 1, 2년 정도 늦춰졌고 그에 따라 건설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시간 안에 끝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완벽하게 지어내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영국뿐만 아니라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인정받았는데요.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원전 기술에 대해 해외에서 한국의 원전 시공력과 유지의 보수 운영 능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국에 영국의 원전을 지어줄 경우 메가와트 시장 90파운드, 약 14만 3천 원씩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년치 폴란드 국방비인 20조 원으로 한국산 무기를 싹 사들인 폴란드에 앞으로 10년 동안 수백조 원을 더 투자해 한국산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로 등극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가 이번에는 무려 원전 6기를 몽땅 한국에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최근 늘어난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만족을 나타내며 향후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세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에너지 등 폴란드와 한국 간의 경제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와 에너지 자원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한국산 원전을 대규모로 폴란드에 짓겠다는 것인데 폴란드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폴란드 외교관계가 전 세계 어느 동맹국보다 훨씬 강해졌다면서 한국이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한국이 이미 폴란드 원전 수주를 확정했다고 봐도 무방하게 느껴집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이미 한국이 이집트에 3조 원짜리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해주기로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집트는 동지중해 지역에서 대규모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여기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한국산 오렌지 선을 이용해 모두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이집트 국내에서는 원전으로 생산된 에너지의 8% 의존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인데요. 한수원은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바다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건물을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던 아프리카국들마저 한국의 최첨단 원전을 짓기로 하면서 러시아는 더 이상 에너지 자원을 여덟 곳이 없다. 러시아의 국가 부도는 시간 문제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